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피부도 예민해지면서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부에 동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한랭 두드러기 그리고 콜린성 두드러기 같은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내용을 한번 2차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내용들 샵0999로 함께해 주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한랭성, 그러니까 추울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네. 그중에 동상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가 됐어요. 네. 다음 주에 좀 이어가 보자라고 했는데 동상에 대한 이야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동상과 동창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강한 추위에 노출됐느냐에 따라서 동상은 상하는 거죠. 조직이 상해버린 거예요. 창은 이제 우리가 피부의 어떤 질환, 네. 피부가 헐거나 네.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생소하시겠지만 가벼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동창은 0도에서 10도 사이에 노출된 장시간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이제 피부 증상이고 한랭 질환이고요. 그리고 0도 이하의 급격한 온도에 갑자기 노출돼서 손상이 강하게 오면 이제 동상의 이제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같은 날씨,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추위면 견딜 수 있지 않아 싶은 요 정도 추위에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는 동상보단 동창에 네.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럼 동창이라는 거는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 동상과 거의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데요. 네. 동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상도 1도 화상, 2도 화상 이렇게 나누듯이 동상도 1도 동상, 2도 동상 이렇게 나눕니다. 4도 동상까지 나누게 되는데 네. 이해하기 쉽게 4도면은 거의 뼛속까지 피부가 다 얼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새까매지죠. 그리고 이제 조직을 다리를 잘라내거나 이런 경우가 4도에 들어가고요. 네. 이제 1도와 2도의 차이는 2도는 물집이 일단 생기고 이제 수포성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근데 1도에서는 그냥 빨갛게만 됩니다. 화상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예, 간질간질하거나 뭐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 요런 정도랑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게 동창입니다. 아무래도 동창도 0도에서 10도 사이이기도 하고 하지만 경미한 증세를 보이고 이제 동상과 동창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영역이 이제 1도 동상과 동창의 영역이죠. 그러면 1도 동상, 그러니까 간질간질하고 뭔가 빨갛게 됐는데 추위에 노출이 좀 됐다 싶은 그런 상황에서 간질간질하고 뭔가 막 감각이 좀 더디고 네. 그렇게 됐을 때 1도 동상이냐 동창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본인 그렇죠. 스스로? 그렇죠. 이제 손상이 왔는지 어떤 조직학적 검사라든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내가 노출됐을 때 어느 정도 추위에 노출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새 바깥 활동을 많이 하다 걸으셨다면 동창일 확률이 높고요. 네. 지난주, 지지난주에 뭐 13도 뭐 이렇게 됐을 때 생기셨다면 동상일 확률이 높은 영하 거고요. 13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동상, 동창 구분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동상부터 이야기를 하면 동상은 어느 부위에 많이 생기나요? 동상이나 동창이나 다 마찬가지로 심장에서 먼 부위죠. 네, 심장에서 이제 그 혈류가 가서 가장 먼 부위로 갔을 때 온도를 다 잃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런 과정에 그 쉽게 냉각될 수 있는 부위는 이제 손발 멀리 있는 자리 그리고 또 바깥으로 노출돼 있는 자리들입니다. 뭐 귀라든지 뭐 턱이라든지 코끝이라든지 뭐 이런 부위가 또 이제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러면 추위에 노출된 후에 피부를 잘라내야 될 정도로 많이 심각해졌다. 그 전까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동상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수포가 생겼을 때 네. 수포가 생긴 분은 사실 2도는 반드시 넘지만 3도인지 4도인지 모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수포가 그대로 좀 방치해두는 게 좋거든요. 그걸 터트리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보존 조치를 해서 이렇게 잘 보관해 나중에 수포 밑에 피부를 열어봤을 때 들려서 났을 때 깊은 조직까지 손상이 됐는지
지방층까지 들어왔는지 아니 근육 인대까지 들어왔느냐에 따라 2도냐 3도냐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 판단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저희가 요새같이 0도에서 10도인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동상 1도이냐 아니면 동창이냐로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상이나 동창 그러니까 추위에 노출이 돼서 좀 간질간질하고 뭔가 이거 동상인지 동창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감각이 더뎌진다. 어떻게 처치를 해야 돼요? 일단 동창 정도에는 이제 따뜻한 물에 이제 넣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한 30분 내외. 그래서 36도에서 40도, 뭐 38도 이상 해주면 좋은데요. 40도를 너무 넘어가도 너무 뜨겁거든요. 물론 이제 따뜻한 공간에서 해야 되겠죠. 뜨거운 물에 이제 하면 된다 그래서 야외에서 금방 다시 물이 식으면 또 얼어버리거든요. 언발에 오줌. 예, 재결빙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에서 하시면 안 되고 따뜻한 곳으로 옮긴 다음에 젖어 있거나 냉각돼 있는 옷이나 부착물들, 반지 뭐 이런 것들 다 빼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시계 아니면 따뜻한 뭐 스타킹 이런 거 다 이렇게 벗어서 충분히 혈액순환을 유지시켜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또 상황에 따라서 동상 환자인 것 같다 그러면 너무 급격하게 하게 되면 조직 손상이 옵니다. 따뜻한 것을 급격하게 적용시킬 수 없을 때는 뭐 봐서 발이다 그러면 발을 겨드랑이 건강한 사람의 겨드랑이에 껴서 사람의 체온에 가장 근접한 상태로 데워주는 것이 이제 좋다고 하고요. 동창은 그냥 바로 따뜻한 물에 집어넣어서 좀 지나면 이제 금방 회복이 되십니다. 대부분. 그러면 평소에 이 동상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도 있을까요? 당연히 따뜻하게 입는 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동상은 의외로 쉽게 영하니까 동상이겠지 이해할 수 있는데 동창 요새같이 6도 낮에 6도 7도 됐을 때 무슨 동상이야 동창이야 이렇게 생각하고서 무방비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 또 장기간 오래 나가 있는다면 내 몸에 열량을 공급하는 것은 음식이죠. 대부분. 그래서 음식을 따뜻하게 그리고 또 그쵸. 약간 맵거나 후추나 고춧가루 같은 것이 들어가서 열량을 발휘하면 더 좋고요. 그 외에 이제 무슨 탄수화물 종류라든지 바로 열량을 낼 수 있는 것이 탄수화물인데 그걸 충분히 든든하게 드시고 이제 활동을 하신다든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동창이 동상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갑자기 추워진다면 동창이었는데 동창 수준이어서 아우 좀 간질간질하네. 너무 추운 데 있었나 봐. 그래서 저희가 혹시 양말을 짧은 양말 겨울인데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양말을 막 신고 다니면 발목 윗부위가 간질간질했던 적이 있으시죠. 그런 것이 동창의 일종의 신호입니다. 찬바람이 직접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 스타킹 신으시는데 또 겨울용이 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좀 얇은 거를 신고 나갔다 오면 피부가 근질근질하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동창의 신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런 동창의 신호가 왔다 하면 바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렇군요. 5330님, 손가락이랑 발가락에 동창 증상이 있는데요. 겨울이 지나고 괜찮아져서 따로 치료는 안 했습니다. 혹시 동창 증상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동상으로 변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동창 증상이 없어진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동창에 의해서 그 피부에 후유증이 남느냐 안 남느냐가 중요합니다. 후유증이 남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조금 약간 뻣뻣하다 피부 감각이 이런 거 계속 갖고 계시다면 그 안에 혈관이 일부 손상이 돼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동상이 다른 사람이 영하 5도에서 10도에서 뭐 한 30분 정도 있었을 때 괜찮았는데 나는 동상에 걸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해당 동창이 있었던 부위에 혈관의 어떤 순환 장애로 혈액이 온도를 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쉽게 동상으로 후유증도 갈 수는 있군요. 있죠. 자, 그리고 0240님께서요. 운동을 하다가 종아리 근육이 파열됐다면서 병원에서 냉찜질을 하라고 며칠 동안 계속하라고 하길래 2번에 걸쳐서 4시간가량 아이스팩을 종아리에 직접 대놓고 밴드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종아리가 따끔거리면서 얼얼하고 뻘겋게 부어오르더라고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수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뻘겋던 종아리가 이제 진한 갈색을 띱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보통은 아이스팩이라고 하면 이제 온도가 금방 올라가죠. 그래서 4시간씩 붙이고 계셨다면 혹시 그 아이스팩의 어떤 특성 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 0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특수한 아이스팩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다 이제 질문만 가지고는
동상의 가능성도 국소 부위에 네. 이제 없지 않나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인대가 파열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파열된 그 후유증일 수도 있습니다. 파열이 되면 아무래도 그 안에 어혈이 많이 생기고 그 어혈에 대한 부분도 좀 간질간질하고 색이 변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상에 의한 어혈 반응인지 아니면 아이스팩을 진짜 너무 오래 해서 나타난 동상 반응인지 1도 동상에서 수포가 생겼다면 2도로 넘어간 건데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스 기능이 유지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셨는지가 일단 궁금하네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아이스팩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왜 그 냉동 제품들 이렇게 네네. 배달 올 때 오는 그 그렇죠. 얼음팩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넣어놨다가 그거 이렇게 대고 그게 녹을 때쯤 되면 딴 걸로 또 다시 대고 이렇게 교체해서 많이 지금 되시는 묶어 거 놓으셨다 그러셨는데 묶어 놓으신 게 아니고 풀었다 묶었다 계속 교체를 그런 게 했다면 아닐까. 동상 가능성도 있죠. 아. 네. 특히 수포가 생겼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팩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스팩을 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원래는 나중에 이제 한 3, 4일 지나시면 병원에서 핫팩을 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아이스팩을 초기에 하는 이유는 염증이 생길까 봐. 그러니까 면역 반응에 의해서 네. 백혈구가 이제 조직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러면 홍종, 열통, 열이 나고 붓고 막 이렇게 할 때 욱신욱신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럴 때 면역 반응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염증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아이스팩을 대는 것이지 그것이 치료의 범주는 아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났다. 그럼 그다음에 이제 혈류 순환이 돼서 인대와 근육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핫팩을 해주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이라시면 일단은 그 아이스팩은 떼시고 핫팩도 너무 뜨거운 걸 갑자기 내지 마시고요. 이제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병원에서 아이스팩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아이스팩을 이렇게 댔을 때 너무 시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거즈 같은 걸 대고 아이스팩을 대면 또 너무 안 시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염증 상태가 심하신 분들은 그 냉각감을 참고 하시는 게 좋고요. 심한 편 아닐 때는 그냥 좀 차가우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부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물어보십시오. 샵0999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날씨가 추울 때 있잖아요. 이럴 때 피부 질환도 잘 그렇죠.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런 게 한랭 두드러기라고 불린다는데 이게 뭔가요? 대표적인 증상인데 네. 한랭 두드러기는 그 두드러기 일종이지만 온도에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차가운 온도에 닿았을 때 네.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것이든 화상이든 몸 안에 통증이든 무슨 반응이 일어나도 이 피부 감각 수용체, 피부 밑에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면역 물질이 항상 분비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공급에 의해서 그걸 해결을 하고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거든요. 원래 사람은. 그런데 그것이 좀 약해요. 그래서 즉각 대응을 잘 못해. 그러면 피부 온도 저하가 발생한 부위에서 과다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면서 두드러기, 은진이라고 하죠. 단마진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그 금속 같은 거 닿았을 때 뭐 긁혔을 때 이렇게 목이 물린 것처럼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두드러기라고 하는데 그런 반응이 차가운 것에 대했을 때 올라온다. 그것이 이제 여러 부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한랭 두드러기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한랭 두드러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운 데를 갑자기 나가면 네. 약간 몸이 좀 근질근질한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네. 두드러기 가능성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피부 발진이 나타나야죠. 은진성 두드러기가 일단 올라왔을 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일단은 한랭 두드러기 얘기로 넘어왔습니다만 신인수님께서 동창이나 동상에 잘 걸리는 피부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피부가 특히 약하신 분들이 잘 생깁니다. 피부가 얇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혈액에서 공급된 열 에너지를 쉽게 뺏길 수 있는 피부가 있고요. 피부가 두툼해가지고 열을 잘 안 뺏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피부가 좀 얇은 분들이 잘 생기고요. 그래서 대부분 좀 또 피부 열이 부족하신 분들은 피부가 하얗습니다. 피부가 좀 하얗신 분들이 쉽게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수족냉증도 많습니다. 평상시에 팔다리로 손발로 열 에너지가 덜 가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잘 생기죠. 어떻게 치료해요, 그런 분들은? 수족냉증의 원인에 따라서 여러 분류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열이라서 전신 온도를 찍고요. 저분의 냉기가 손발에만 있는지 아니면 배가 차서 그런지
먼저 감안을 하고 열이 위에 전신이 차신 분이 또 있습니다. 노화에 의해서 그 냉각이 되신 분들은 전신이 차거든요. 거기에 따라 노인성 냉증에 쓰는 또는 부인과적인 하복부 자궁 냉증에 쓰는 또는 이제 수족 냉증에 쓰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의 그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야기 넘어와서 한랭 이 두드러기에 대해서 또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8080님. 갑자기 추운 곳에 가면요. 닭살보다 더 심하게 막 올라옵니다. 간지럽기만 한데 참으면 들어갈까요? 추운 데 가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두드러기 조금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처음에 한랭성 발진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나오 닭살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실제 닭살은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네. 저희가 추위에 노출됐을 때 대부분 닭살 돋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피부 면적을 올리고 피부의 어떤 반응을 유발을 해서 에너지를 그리고 저희가 의식할 때 몸을 우르르 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같은 내 몸에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한 동작들이라 당연한 건데 그것이 이제 가렵거나 이런 부분까지 나타나다가 한 단계 올라가면 발진이 나타나면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그 같은 계열의 알레르기 그러니까 두드러기가 나타나기 전조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간지러운 데까지만 있다면 참으면 들어가는 건가요? 예, 두드러기로 올라오지 않으면 두드러기라는 건 결국은 피부 조직에 뭔가 물이 이제 장액이 세포액이 찼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아직 차지 않은 단계는 질환으로 아직 된 것은 아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질환이 자연적으로 나을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2377님께서 지난 겨울에 강아지 산책시키고 따뜻한 데 들어갔더니 손가락에 띵띵 부으면서 접으려고 하면 부어서 잘 안 접어졌습니다. 그리고 간지럽고 막 가려워서 긁고 그랬는데 올해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이게 자연적으로 나을 수도 있나요? 이제 면역 체계라든지 본인의 식생활 또 운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이제 따라서 다니고 있는 대류, 열량이 잘 공급되는지 이 부분이 충분히 운동이나 이런 거로 해소가 되신 분이라면 괜찮아지겠지만 뭐 수면 습관이 안 좋거나 알코올 또 커피 이런 카페인류에 노출이 많이 되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이 조금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점점 심해지기도 하죠. 그럼 자연적으로 나았다. 그러면 따로 병원에 안 가봐도 괜찮은. 그렇습니다. 한랭 두드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두드러기도 종류가 참 많잖아요. 네. 일반 두드러기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네.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한랭 두드러기는 저희가 테스트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얼음을 그 해당 부위 잘 나타나는 부위 얼음을 딱 대봅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이렇게 놔뒀다가 떼고 좀 지났을 때 몇 분 안에 두드러기가 발생하느냐. 발생한다면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 차가운 것에 노출되고 나서 즉시 나타나는 그날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 다른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는 어떠냐? 음식이다. 예를 들어서 난 저것만 먹으면 두드러기 나 이런 분들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럼 먹고 즉시 나는 게 아니고 좀 이따 나거든요. 지연 반응이라고 합니다. 지연 반응이 있고 그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신성이냐 아니냐의 어떤 구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음식의 대부분 의해서 발생되거나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접촉성으로 금속 같은 것에 반응을 하는 반면 이제 한랭 두드러기는 이제 온도에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음식 알레르기는 그 음식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랭성 두드러기는 네. 겨울이 없는 나라로 이민을 갈 수도 없고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추위 냉한 부분을 치료하고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그래서 컨트롤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이민을 가시기 전에 한방 치료를 한번 받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거의 이제 치료하는데. 세 가지로 한방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피부가 얇으신 분들 그런 스타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피부가 얇은 분들인 경우에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을 쓰고요. 이제 게지탕이라든지 이런 류를 많이 쓰는데 또는 피부가 두꺼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페독산 계열의 그 순환을 빨리 시켜주는 약을 써서 해결하기도 하고요. 이제 보통 이제 혈이 부족해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을 돌아다닐 혈액의 양이 부족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물탕이라든지 하는 약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서양의학에는 한랭 두드러기 약이 없습니다. 항히스타민제 써도 잘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농도를 굉장히 세게 써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이제 그 한방에서는 잘 듣습니다. 그 세 가지 패턴만 잘 적용시키더라도 뭐 한두 달 이내에 경증 같은 경우는 1, 2주 이내에 다 감소가 되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방이 나는 진짜 잘 들어, 어떤 분들은 한방이 진짜 잘 들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방면으로 한번 도전을 해봐서 나한테 맞는 것을 좀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한랭 두드러기와 콜린성 두드러기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외형적으로 좀 다르고요. 근데 이제 온도에 반응한다는 것 때문에 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콜린성 두드러기는 몸에 열이 생겨서 네. 열이 생겨서 갑자기 추운 데를 가거나 이렇게 추운 데서 뜨거운 데로 오거나 뭐 이런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속에 내열이 있다든지 하여튼 열이 많은 술이나 그런 것을 많이 섭취해서 내열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음식물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그 열이 빠져나가느라고 나타나는 반응인데 이런 분들을 특히 우리가 느껴볼 때 그 온탕 냉탕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그 느껴지시죠. 목욕탕에서 온탕 갔다 냉탕 갔다 그렇죠. 하시는. 뜨거운 데 있다가 찬 데 가면 따끔따끔하죠. 따끔따끔하죠. 네, 그 찬 데 있다가 뜨거운 데 가서 또 따끔따끔하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몸에 이제 열이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열이 나가는 과정에 두드러기가 나타나지만 그 한랭 두드러기와 다르게 약간 닭살처럼 이제 구진의 크기가 작습니다. 오돌도돌한 스타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약간 붉은색 반진을 같이 이제 띠게 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몸통에 이렇게 여기 가슴 쪽이나 땀 많이 나는 자리 있죠. 예, 목이나 이런 부위에 이제 잘 생깁니다. 우리 아이가 차가운 데만 나가면 얼굴 곳곳이 울긋불긋하니 올라옵니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한랭 두드러기인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뭐 차가운 데 나갈 때 꽁꽁 싸매고 나가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은 아직 면역 체계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위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면역 체계도 폭증하거나 미처 대응을 못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나이가 먹으면 저절로 괜찮아지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몇 가지 반응에 속하는지 보고 그 세 가지 치료법을 적응하면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피부 질환 한랭뿐만이 아니라 특히 콜린성 두드러기는 어린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체질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노력을 좀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먹는 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것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요? 애매하다는 건 뭐냐면 한랭 두드러기나 콜린성 두드러기가 모두 두드러기 계열이긴 하지만 그 어떤 분들은 유제품이나 이런 걸 먹었을 때 더 좋아지는 분이 있고요. 더 나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위장성, 음식에 의한 위장성 두드러기를 겸하고 있으면 나빠지겠죠. 복잡하네요. 네. 근데 위장성이 없는 분은 오히려 유제품 먹으면 좋아지거든요. 뭐 그런 이제 세밀한 이제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자,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오늘은 동상 그리고 동창 또 한랭 두드러기와 콜린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저희 다음 주 화요일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배하러 가셔야죠. 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도 풍성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